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제약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마침내 동북아 패권을 노릴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하는 목소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남북 대치 상황에 한반도 긴장 고조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군사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해온 미사일 지침의 종료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고체연료 우주로켓 개발을 미국이 허용한 것인데, 군사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이를 두고 양날의 칼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동아시아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될 수 있지만 미사일 개발은 주변국들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더구나 북한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불문가지다. 한 군사 전문가는 미사일 사거리 해제를 통해 군사적으로 비대칭 전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주변국들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로 한반도 남부에서 중국 베이징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게 된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에 고체연료 추력 제약은 이미 사라졌다. 이에 우리나라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한국이 동아시아 내 지역 강대국 지위를 굳히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미국의 결정을 두고 일부에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미국이 동맹의 전략적 억제력을 높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우리 군은 점진적으로 진행된 미사일 지침 완화에 맞춰 장사정,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능 시험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사거리를 늘려 적성 국가의 선제 공격에 맞설 제2격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SLBM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급성장시킬 핵심 카드로 꼽힌다. SLBM은 사실상 전 세계가 사정권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쏜 만큼 우리도 ICBM 개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국군이 기존에 만든 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쓰는데 ICBM은 액체연료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은 고체연료 기반이기 때문에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ICBM에 비해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무기 전문가들에 따르면 2에서 3단짜리 장거리 미사일을 고체연료로 쏘아올리려면 추력을 보완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 무엇보다 ICBM급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필요한데 이는 우리나라가 취약한 부분으로 꼽힌다. 북한은 KN-23과 북극성 2형 MRBM은 고체연료를 쓰고 화성-12 및 15형처럼 중장거리 미사일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데,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은 남한을 한 발 앞서고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ICBM 개발은 핵 개발로 받아들이는 국제사회 분위기 탓에 개발은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ICBM은 핵탄두를 장착하기 위해 개발됐기 때문이다. ICBM을 개발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모두 핵탄두 장착을 염두에 두고 개발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10월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만들어졌다. 2001년 1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도록 1차 개정이 이뤄졌다. 2012년 10월 사거리는 800km로 늘어났고 이를 통해 사거리가 300에서 800km인 현무 2A와 2B, 2C를 2010년대 후반 개발했다. 2017년 11월 사거리 800km를 유지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앴고 지난해 7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지난해 시험 발사된 현무-4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 2T이다. 잠재적 사거리는 1000km가 넘는다. 탄두 중량을 현무-2 수준으로 줄이면 제주도에서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사거리 800에서 1000km를 넘으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 2500에서 3000km 이상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로 분류된다. 2. 미사일 주권 회복 특집, 미사일 지침 해제까지의 역사와 의미 3. 1. 대중국 포위망과 옵션의 다양성. 툭 까놓고 말하자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은 일종의 타협안이었다. 최초 주한 미군 사령관 스틸의 제1973-1976 과의 약속도 야, 우리도 살아보겠다고 그러는데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고 이 정도에서 타협하자. 우리가 중국하고 싸우겠냐? 소련한테 얹기겠냐? 이 정도 선까지 양보할 테니 좀 봐줘라. 라고 일정 수준의 양해를 구한 거였다. 그 뒤로 신군부 쪽에선 이 양해를 공식화해서 야, 너네들이 하지 말란 건 안 할게. 그러니까 우리 인정해줘라. 남들이 쿠데타다 뭐다 말들 많은데 너희들이 한번 불러주면 우리 한 곱이 넘긴다. 한 번만 봐줘라. 응? 이렇게 해서 공식화가 된 거다. 정말 재밌는 게 한반도의 운명과 관계된 수많은 숫자들은 정말 별거 아닌 이유로 만들어지고 사라진 게 많다. 38도 선이 그랬고 한국군 숫자 60만의 경우도 그렇고 이 미사일 사거리 지침도 그렇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미사일 지침의 제약을 줄여나가다 미국은 어쨌든 한국의 미사일에 족쇄를 걸고 싶어서 전두환 노태우 시절까지 꾸준히 압박을 가했었다. 그러다 김대중 정부 시절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1차 개정에 들어가게 된다. 때마침 MTCR도 가입하고 한국과 미국은 모양새 좋게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을 초과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협의를 본 거다. 이 1차 개정의 효과는 상당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1차 개정으로 군사적, 상업적으로 진일보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선 군사적으로 보자면 ATACMS, ATACMS를 합법적으로 장비할 수 있게 됐다는 거다. 북한의 군사 도발에 맞서기 위해 한국은 급거 M270 MLRS를 도입하게 됐는데 여기에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바로 ATACMS였다. 즉, 다연장 로켓이라서 12연장 227mm 로켓을 발사한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거리 300km짜리 로켓도 발사할 수 있다. 그게 ATACMS였다. 우리나라가 MLRS를 도입했다는 건 ATACMS도 가져오겠다는 소리고 그렇다면 미사일 사거리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광명성 1호 발사 이후 비등해진 우주에 대한 여론몰이가 나오면서 상업적 로켓 개발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액체 로켓의 한정이다. 즉, 나로호 발사에 대한 기틀을 잡은 거다. 점점 미사일 지침의 족쇄를 벗는 대한민국 이명박, 문재인 정부. 2차 개정을 한 이명박 정부 2.1차 개정이 있고 나서 10년이 흐른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2차 개정에 들어가게 된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등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이명박 정부는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2차 개정에 들어갔다. 2차 개정의 골자는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을 초과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였다. 이걸 기반으로 나온 게 현무-2C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온 3차, 4차 개정안은 눈여겨봐야 하는 게 바로 탄두 중량의 제한을 극복했다는 거다. 사거리 800km를 초과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 트럼프 덕분인가? 란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트럼프가 내키는 대로 이걸 결정한 건 아니겠지만 트럼프 특유의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않은가? 문재인 대통령이 협상으로 그 틈을 파고든 게다. 어쨌든 2017년 3차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탄두 중량에 대한 족쇄를 벗어났다. 이건 정말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게 우리가 핵을 가지게 된다면 이라는 전제에서다. 2020년 연초에 군사 관련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를 몰았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현무-4 미사일의 개발 소식이다. 탄두 중량 4톤급, 사거리 500km,
탄두 중량 2톤급, 사거리 800km, 미사일을 한국군이 확보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이후 한 달 뒤인 2020년 3월 현무 미사일 발사가 공식적으로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다.